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충록 상권의 그 마지막 그 장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뭐 제가 주제 넘게 강의한답시고 강의하는데 사실은 뭐 강의라기보다는 같이 한번 우리가 글을 보고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지, 제가 뭐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문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한문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 배울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그 뭐랄까 그 장경학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와 같은 행동이나 말이 많이 있는 건 저는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 눈에 글이 이렇게 차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그냥 20살 때, 21, 서너 살 때 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경험도 없었고 몰랐으니까 그냥 혹해가지고 그랬던 거지. 한 40여 년 세월이 흘러서 이거를 정말 보니까 제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기준, 가치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강의할 때 막 빨리 그냥 해석하는 정도로 해서 막 넘어간 경우도 있었고, 막 뭐랄까 좋지 않는 그런 같은 뭐 언사를 썼다든가 그런 것이 뭐 여러분 눈에 뭐 이렇게 꼭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너무 건방지다, 거만하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거나 어떤 말로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성격이 좀 욱하고 그러는 성격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게 무엇인가, 겸손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테 무조건 하고 존대하고 그냥 구부리고 이러는 게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는 겁니까? 학문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런 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정말로 목을 내놓고 단호하게 말할 때는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겸손한 거지. 되지도 않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찬사를 막 나열하고 뭔 줄 알고 그거를 그 글에 대해서 찬사를 합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아이쿠, 왜 이러지? 아이쿠, 뭐야? 이거 제가 이게 또 카메라가 됐다. 됐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냥 이렇게, 아마 이게 제가 오늘 날짜가 6월 29일 8시 한 반 녹화하는 건데, 아마 이것이 유튜브에 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는 아마 7월 중순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이 분량이 녹화된 게 있고, 그게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시 금기위량 마지막까지 한 2달에 걸쳐서 하면은 아마 그때 아마 출판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9월 달이면 뭐 비슷하게 마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봐서 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그 하던 거니까, 경학전서는 사실 전충록 부분이 좀 어려워요.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다 기본적인 상식에 있는 말들을 편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학전서를 이번 기회에, 경학전서는 분명히 좋은 점, 아주 나쁜 점도 물론 있지만은 좋은 점도 그만큼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미지황탕이나 팔미지황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 진짜 수천 개의 처방들이 있으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처방 자체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타당한 면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고방을 공부한 입장에 있어서 후세방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저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 몇 개의 기본방, 철저히 기본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뭐랄까 가감해서 쓰는 거를 좋아하지, 많은 처방을 기억할 만큼 뭐 머리도 명석하지도 못하고 그와 같은 발상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실톤 조톤지 간의 동양 철학의 정신은 간이 재번이에요. 간결로서 번잡한 것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처방을 막 몰두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 현상이 복잡하고 병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수화의 편차, 과부족, 이것에 의해서 많은 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수화의 어떤 진퇴, 과부족이 우리 몸의 병위에 따라서, 그것이 또 혈액과 또는 담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됨으로써 많은 병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압축해서 보면은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방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못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함부로 한방과 양방을 결합도 못 해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보다 더 상한론에 드리워진 그 세계를 현대 과학과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결합하면은 정말 양방 의사들도 저는 언젠가는 그게 되리라고 봐요. 멋진 학문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한번 보죠. 경학전서도 장경학도 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당대의 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기본적인 거, 간결성의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물이, 자, 이것도 보면 그런 뜻이죠. 약물의 종류가 많으나 각각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땅함과 다름이 만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쓰는 자가 그 요체를 얻지 못하면 많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면치 못하니. 자, 그런 거죠.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이게 잠깐만, 이게 또 여러분 그전에 안 보였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카메라가 작동이 하나가 안 돼요. 3번 되면은 제 모습은 빠지고 글자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 글자도 좀 크게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좀 요 만수라는 말도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원래는 뭐냐면은 이일만수예요. 이일만수. 이치는 하나지만 현상은 만 가지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각각 하나의 성을 가지고 있댔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는 하나지만 기는 만 가지로 다르다는 거예요, 현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가 겸해서 본초에 그 주한 바를 겸하고, 또 대략적으로 그 효능을 우리가 말해야 된다. 개라고 하는 거는 요즘 개론이에요. 개론으로 그것을 말한다. 무릇 한 가지 장점이 있어서 민물하기가 어려우니, 사라지기가 어려우니, 한 가지 어떤 그 특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무엇이 전적으로 주가 되고 무엇이 겸능하는 작용이 있느냐. 어떤 약은 아주 전적으로 그 치료의 어떤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격가지로 우리가 방치라 그러죠. 이건 주치, 일종의 것은 방치. 격가지로 또 치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무엇이 이 경우에는 이롭고 저 경우에는 이롭지 않고,
요거는 여러분, 요런 거는 문학적으로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글이에요. 예, 문학적으로 저도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옆길로 제가 세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장준경이 이와 같은 문체를 자기가 창의적으로 썼을까? 여러분, 이거 별것 아니죠? 이렇게 글 쓰는 거. 근데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예,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근데 이것을 과연 장준경이 창의적으로 이와 같은 문체를 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전서부터 다 이와 같은 용어들, 개념 이런 식으로 글 쓰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보에 마땅하고 공격하는데 마땅하지 아니하니 학자가 그 약물의 어떤 정말로 가지고 있는 성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둡고 오로지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안도라고 하는 그림, 일종의 그림책이죠. 그림책 같은 거, 그림책을 살펴서 망아지를 찾는 거다. 그림책에서 망아지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빗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의 어떤 우리가 성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본초에 대한 개념도 제가 다 다루라고 그랬잖아요. 의학 인문에 보면은 이천 선생이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의 본초의 개념을 또 썼어요. 장경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학전서에도 보면 본초가 또 있어요. 비슷한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사상의학 하는 분들은 또 개념이 또 많이 다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그 교과 과정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아직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유로 많이 사용해도 효과가 없으니 더욱더 그 약을 쓰는데 어렵게 됐다. 약을 쓰는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방 같은 경우는 처방 같은 데 있어서 분석하고 이래서 그 약물의 특성에 따라서 그 증상과 같이 대비해서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본초가 경험적으로 이와 같이 사용됐구나 그랬는데 그것이 후세 가가지고는 이 의안 자체가 형이상학으로 변하면서 관념주의로 빠져들면서 약물에 대한 해석도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가장 알기 쉬운 감초가 어디에 쓰느냐? 예. 독성을 완화시켜주고 모든 약들을 어느 정도 조화롭게 해주고 완화작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릭동동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급박한 데 쓴다는 거예요. 급박. 뭔가 급박하면은 감초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경서하고 금기율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초에 대한 약도 해석이 막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물을 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그 기미에 정통하는 데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있는 그 기미가 정말 다 맞습니까? 아니 기하고 미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미가 어떻게 보면 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을 이해하면은 약의 어떤 맛이 비록 많더라도 그 요체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약물의 음양을 이해하면은 약물이 비록 많더라도 그 요체를 얻을 수 있다. 문체는 여러분 잘 쓴 글이에요. 근데 문의가 불통한 거죠. 문의가 불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로 삼고 어떠한 이것이 명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60%, 70%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글자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무슨 글인들 여러분 못 쓰겠습니까? 어떤 것에 대비를 해도 요거 양미를 빼버리고 다른 거를 병증이라고 해도 되죠, 여러분. 예. 음양을 알면은 병증이 비록 많다 하더라도 그 요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이 되죠. 음양을 알게 되면은 현상이 삭변하더라도 현상이 삭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즉흥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현상이 자주 변할지라도 그 요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떨 때는 폐부를 찌르는 듯이 날카로워야 돼요.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미를 아는 데 있다. 여러분, 기미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책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이 우리끼리는 멋진 학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그 사람은 무슨 그냥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의사도 아니에요. 한 사람은 스님인데 한의학을 그냥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또 한 사람은 일반인인데 다른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유튜브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까지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한의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의학에도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얘기했다 한의학 나오는데 한의학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죠. 한 스님은 저는 다만 이 사람이 그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의 글이, 예. 물론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경학전서를 공부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동의보감도 공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후배가 강의를 한 12년 동안 했는데 저한테 얘기했는데 선생님 한 1%만 관심이 있어요. 고전에 대해서. 나머지는 어디에 뭐가 잘 듣냐 그것만 하고 아예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동의감이 잘 썼네, 사상의학이 좋네, 나쁘네, 경학이 잘 됐네, 나쁘네. 이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의사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와 잔재들이, 민족학지 저는 안 본 지 오래되고 한의신문도 간혹 가다가 저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보게 되면은 완전히 진짜 대학교 교수들도 처방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 보고 그러면은 정말 하품 나와요. 이거보다 더 해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도 검증될 수 없는 말들을 그냥 막 갖다가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의사들이 무딘 거예요. 감각이. 대체로 기미를 구별을 하게 되면은 모든 기는 양에 속하고 맛은 음에 속한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약물 가운데 기미가 있다고 그러면서 기는 양에 속하고 미는 음에 속하면 도대체 그놈의 약은 음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양에 해당되는 약이에요? 예. 그리고 읽은 책은 많아가지고 이 양반도 뭐 박식하죠. 기는 본호천하고 미는 보호지아니 이렇게 벌써 딱 댓글 썼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죠? 제가 그 몇 번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딱 보면은 이것도 다 패러디한 거예요. 예, 주역을 패러디한 거예요. 유명한 말이에요, 주역에 본호천자는 본호천자 친상 친상하고 하늘에 근본을 둔 것은 상에 친하고 또 본호지자 친하죠. 아래로 친한다. 여기를 패러디한 거죠. 기는 하늘의 근본아니 또 맛은 땅의 근본아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각종 기류라는 거예요. 각종 기류. 몇 번 했죠? 유유상종이란 말 썼죠? 각종 기류. 각각 그 류를 따른다. 아, 이거는 정말 멋진 얘기죠. 예, 예. 예, 멋진 얘기죠. 각각 이 현상은 유를 따른다. 자, 우리가 동물들을 보면은 끼리끼리 놀죠. 사자는 사자끼리 조금 있고, 기린은 기린끼리, 하마는 하마끼리. 꽃도 식물도 각각 그 류끼리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현상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이 덮여지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 수증기가 꽉 차가지고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땅으로 내려오죠. 비가 돼가지고. 예. 그게 본호지자인 거예요. 동양처럼 원래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논리를 설명한 것이지 사실에 동떨어진 논리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원래는 본호천자는 친상하고 본호지자는 친하다. 거기서 패러디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자 말은 되죠. 말은 되는데 이 기와 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하나의 약물에 있어서 하나의 약물에 기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약물에 기는 양에 해당되고 미는 음에 해당된다. 그래서 기는 무슨 정을 보호하고 미는 형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내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에 있어서. 기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 한열, 온양이요. 맛에는 상고, 감신함, 담 이것이다. 이건 또 본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죠. 상고, 감신함 5개죠. 온열자는 천의 양이요, 한냉자는 땅의 음이며, 신감담은 지의 양이요, 산고함은 땅의 음이다. 아유, 참나, 진짜. 아주 그 사투리로 진짜 참,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건 이런 걸 뭐하러 외웁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나 그냥 외웠다면은 모를까. 지금도 이거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죠, 이런 거. 참, 여러분, 좋은 글은 있잖아요. 잘 외워져요, 여러분. 참 잘 외워져요. 그리고 젊었을 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딱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한 시를 김삿갓의 시를 칠판에 써주면서 너희들 이거를 외워라 그래가지고 5분 동안 선생님하고 외웠어요. 근데 지금도 외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한문에 빠지게 된 첫 번째 동기가 그 김삿갓의 시였어요. 근데 그 시 내용이 뭐냐면 김병현이 김삿갓이 금강산에 가면서 진시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1보, 2보, 3보, 2비요. 그러니까 한 발짝 가다가 멈춰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두 발자국에서 서요. 1보, 2보, 3보 리뷰. 그러니까 7원 절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거리장마다 쉬는 거예요. 산천석백 간관하라. 산은 푸르고 돌은 흰데 사이사이마다 꽃이 피었더라. 근데 그 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약사, 화공, 모차경 하면 만일의 경우 화공으로 하여금 이 정황을 그리게 한다면 그 마지막 글이 정말로 잘 쓴 거예요. 기어림하에 조성하오. 그 아래에 새 울음소리는 어찌할 건가. 새 울음소리는 그림으로 못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이거를 외우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외웠던 게 평생 가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랐지만 의미가 통하잖아요, 여러분. 예. 자, 이런 것도 여러분, 기계적인 해석이죠. 양은 승을 주하고 승과 부를 주하고 음은 힘이 강하며 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신맛은 발산작용하니 그 행함에 있어서 행하고 그로 능히 해표하고 감은 완만하게 하니 그 행함에 위로 올라가는 거로 능히 보증하고 뭐 이런 거 뭐. 이게 어떤 책에 제가 적었을 때는 이 고자가 아니라 약자로 돼 있더라고요. 잘못된 건데 고주사하니 그 행함이 하하는 거로 시를 거하고 삼맛은 수렴작용이 있으니 그 성이 수렴하니 고로 가히 설사를 멈추게 하고 단미는 이렇게 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이 싹 빠져나가는 듯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이 이롭게 하는 거로 가히 분청하고 짠맛은 어떠한 그 굳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으니 그 성이 침하는 거로 가히 채기를 인도하니 순기자는 그 동이 능행하고 순미향용어로 쓸 때는 그것은 정하면서 능히 지킨다. 뭐 일부 여러분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맛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가지고서 약의 효능이 있고 그러니까 그 작용이 있다는 거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고 감신함을 목화토금수에다가 배하고 심지어는 간신 미배신에다가 배속을 시켜가지고서 산미는 뭐 간에 어떻고 모는 모에 어떻고 고한 맛은 심에 어떻고 이런 것이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미를 겸용해서 쓰는 것은 화합지면이 상성하는 것에 귀하고 상성하는 작용이 좋다 이런 뜻이죠. 군신간에 있어서 상배하는 것, 뭐 군신 그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마땅하고 마땅하지 않는 기틀이니 예를 들어서 가장 서로 간에 약물 가운데 혐오가 있고 서로 돕는 것 같은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약을 써서 배합하는 데 있어서 꺼리는 것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있다. 이것도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코방을 보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충격적이에요. 아니 왜 인삼하고 대왕 망초하고 같이 쓰죠? 저는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 처방을 보는 순간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는가를 보고 놀랐어요. 옛날 오히려 그 고이들은 음양 허실 같은 거 우리만큼 따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와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잘 안 쓰는 약들이 있어요. 배합에 있어서 계지하고 시오하고 같이 쓰는 경우는 있는데 시오계지탕은 있는데 시오마항탕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석고하고 석고자를 고자가 또 글자가 복잡해서 제가 석고하고 마황하고 배합하는 예는 많아요. 근데 석고하고 계지하고 이렇게 배합하는 예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석고하고
계지가 있는데 석고를 쓰는 경우가 있을 때는 마왕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총령탕 같은 경우 마왕탕에서 석고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변할 때. 예. 근데 계지에서 석고를 쓰는 경우가 드물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런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고방의 어떤 배합의 그 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표증에 있어서 계지탕은 전변하는데 주로 소화기 쪽으로 소화기로 들어가고 마왕탕은 소위 말해서 마왕탕은 호흡기 쪽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만 볼 게 아니라 약물의 배합을 고방을 통해서 배우면 제가 여러분들 했잖아요. 계지탕에다가 저는 대왕을 쓴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 보다 보니 나중에 그게 처방이 떨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내가 모르는 세계가 또 있구나. 그래도 가다 보니까 시오 인삼하고 망초를 같이 쓰네요. 대시오탕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지?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양허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어떠한 그런 가운데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해를 피하고 뒤에 그 이로움을 쓰니 한 미라도 예를 들어서 이분 내가 투를 잘 쓰네 더 이렇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소리 같아요. 조절을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선하고자 할 때는 모름지기 산한 맛을 멀리하고 강화법을 쓰려고 할 경우는 승산하는 약을 겸하는 것을 피해라. 양이 왕성할 때는 마땅히 그 온한 맛을 꺼리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양이 세한 경우는 치만한 경우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치만한 약으로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참고해서 뭐 새겨 들을 만한 것도 있죠. 다만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처방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한론처럼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양왕이라고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어렵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상실자는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상실자는 그 위에서 실한 경우는 기승하고 하실자는 기비하며 상어자는 기강하고 하어자는 기설하며. 되게 어렵죠. 도대체 하어한 게 뭐죠? 이게 설사를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 설사를 피하라 그러니까. 모든 그 동자는 제동즉 산하고 제정자는 제정즉 멸호라. 잘 솔직히 말해서 그 해석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은 감미가 있는 것은 중만한 경우에 쓰지 말고 감초같이 이제 달거나 뭐 용안육 같은 거 아주 다른 약들은 가슴이 이렇게 맺혀 있을 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감초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한 맛은 가열에 써서는 안 되고 신한 맛은 열조에도 써서는 안 되고 함한 맛은 상열에 써서는 안 되고 삼목은 가장 극토하니 비기가 허한 경우에는 조금만 써라. 이것도 완전 오행배속으로 한 거죠. 중에 도리어 음상이 있고 중에 그 다시 양결이 있으니 요 양결이는 저는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하고 같이 이제 대꾸를 이루니까 중에 다시 양의 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이 이 음양을 이치를 밝히면 양리가 비록 현묘하나 어찌 투철하기가 어렵겠는가. 이 앞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자, 이걸 식기 음양하면은 양미가 수다나 가특기위라 똑같은 어떠한 그 패턴에 의해서 쓰는 거죠. 이것도
오미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내경에서는 오미가 입 위에 들어가면 각각 그 좋아하는 바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행 배속으로 나온 거죠. 오래 쓰면, 오랫동안 하면은 오랫동안 기를 증량시키는 것은 물화의 정상적인 것이요. 기가 증가해서 너무나 오래되면은 이것은 또 맞추는 그 원인이 된다. 예. 꺾이는 요인이 된다. 뭐 이렇게 뭐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 오행 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은 한의학에서만 있는 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미 전국 시대에서부터 오행 배속설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각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그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더 이상 안 되네요. 오늘로써 경학전서 전충록 상권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